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일부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네이버 TV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베티스 라리가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자체는 마요르카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마요르카의 순위가 6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굉장히 열세였는데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베티스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천적 면모를 이번 시즌 극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4경기 무득점 그리고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가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티스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라리가 9경기에서 1승 4무 4패 9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베티스인데 부상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를 비롯해서 측면 수비수 페라우 선수 그리고 측면 수비수 사바리 측면 공격수인 포르날스와 아빌라 같은 공격 자원들이 모두 부상 및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이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티스의 최전방 공격수 비토르 호케 선수가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티스 역시 주요 공격 자원들의 부상 및 결장 그리고 호케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 역시 골 결정력 난조를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헤타페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 무리키 선수를 활용한 고공 공격이 좋은 마요르카이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이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높이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요르카가 원체 제공권과 롱볼 공격이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좋은데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3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꽤나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강력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는 시즌인데 특히나 베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마이너스 12.55골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 그리고 부상 자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워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요르카 승리 구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제가 굳이 베티스의 승리까지 바치는 이유는 제 승무패 오랜 경험상 베티스가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경기 특히나 베티스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뜬금없이 베티스의 승리가 나오면서 베티스가 은근히 체급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맞대결에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5대5로 팽팽했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자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이스코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이스코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준다면 베티스가 은근히 뜬금포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과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운 마요르카의 승리와 함께 베티스의 뜬금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노팅엄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풋볼살롱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하나만 찍으라면 단통 무승부밖에 찍을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양팀 모두 제일 잘 나가는 팀들 중에 하나인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6승 4무 무패,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7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팽팽한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강팀 킬러 면모가 있는데 이 본머스가 노팅엄보다는 확실히 부상 자원이 많습니다. 공격 쪽에서 NS 위날과 에바니우송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측면 자원 테버니어와 수비수 애덤 스미스와 세네시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스쿼드 뎁스는 본머스가 좀 더 열버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 본머스가 그래도 최근에 클라이베르트와 측면 공격수 세메뉴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노팅엄 역시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와 깁스 화이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 뛰어난 경기력 속에서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이 세트피스 득점 8골, 본머스가 7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실점은 본머스가 8골로 5골의 노팅엄보다 많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역습 공격력을 보시면 노팅엄이 역습 득점 4골, 본머스가 1골로 양팀 모두 역습의 일가견이 있지만 확실히 노팅엄의 역습 한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실점 부문에서는 본머스가 1실점밖에 당하지 않아서 역습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본머스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양팀의 최근에 너무나 좋은 경기력과 1차전 1대1 맞대결 무승부 결과 그리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방이 강력하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만 찍으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면에서는 본머스가 노팅엄 상대로 5경기 5승 3무 무패 천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맨유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모든 대회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0번으로 브라이튼이 무승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되지만 최근에 브라이튼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특히나 측면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브라이튼인데 측면 공격수 민테 선수와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이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이 통하면서 에버튼의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애슐리 영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브라이튼이 굉장히 손쉬운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브라이튼 측면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 그리고 에버튼의 측면 수비 약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브라이튼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변수로 보여지는 것은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예스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모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웨스트햄을 이끈 바 있고 최근에 웨스트햄을 이끌고 브라이튼을 상대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강했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이 선수비 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 이 브라이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덩크 선수를 비롯한 장신 수비수를 활용한 브라이튼의 세트피스 수비가 은근히 견고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에버튼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최근에 전통적으로 수비 뒷공간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역습 실점이 4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은 올 시즌 공식 통계로 역습 득점이 0골, 역습이 약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브라이튼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만 에버튼이 역습 득점이 0골이지 현재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 시절부터 모예스 감독이 롱볼 선수비 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올 시즌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만 찍으려면 그래도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뉴캐슬 경기인데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꼴찌를 날리고 있는데 유리치 감독이 부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점이 두 번째로 많고 득점은 가장 적기 때문에 공수 모두에 걸쳐서 사우스햄튼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는 6연패 포함해서 8경기 1무 7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4 대패 철퇴를 맞으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본머스전 패배 이전까지는 프리미어리그 6연승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이 경기력적으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10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뉴캐슬이 한 수 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마이너스 12.16골로 가장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수 이삭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 골 결정력 측면에서 사우스햄튼을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뉴캐슬이 수비수 파비안 셰어 선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0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도 이렇게 사우스햄튼이 수적 우위 속에서 점유율 78%, 슈팅 19개를 때렸지만 뉴캐슬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사우스햄튼이 공격력, 특히나 골 결정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울버햄튼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득점 6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뉴캐슬이 웃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비아레알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전반 초반에 아틀레티코가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10명이서 경기를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체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3승 2무 1패로
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챔피언스 리그 병행을 함에 있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번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는 최근에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중앙 수비수 랑글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주전 측면 수비수 하비 갈란 선수 역시 결장, 장신 공격수 세룰로트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아틀레티코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콘데 선수가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핵심 공격 자원들 제라르 모레노 같은 선수들까지 모두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상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슈팅 숫자 9대9로 굉장히 팽팽했던 경기 내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세트피스 득점은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나 장신 공격수 세룰로트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 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비아레알의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레버쿠젠과의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던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심하다는 점, 비아레알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바에나 선수를 비롯해서 베테랑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측면 공격수 아요세 페레스, 그리고 장신 공격수 바리 선수까지 비아레알의 모든 공격 자원들이 출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한번 비아레알이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첼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패배까지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맨시티가 2승 1무 3패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병행에 있어서 맨시티도 체력적인 누수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핵심 수비수 디아스 선수가 이 파리전에서 또다시 근육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수비가 또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 승리가 없다가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첼시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첼시 역시 공수에 걸쳐서 부상 자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첼시가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첼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맨시티 출신의 콜 파머 선수와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잭슨과 콜 파머가 전개하는 역습 한 방이 통한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 상대로 충분히 승점 획득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6골로 네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마르무시라는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 공격수 그리고 랑스에서 수비수 후사노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맨시티가 그래도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적생들이 활약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맨시티의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불안한 경기력, 첼시의 역습 한 방을 고려한다면 6번 경기도 첼시 사이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세비야 대 에스파뇰 경기인데 이 경기 과감하게 승무패로 지으면서 에스파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회차 세비야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80% 이상 몰리면서 세비야가 투표율이 1등인데 상당히 과하게 몰린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세비야가 최근에 에스파뇰 상대로는 8승 3무 무패 11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세비야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에스파뇰도 역습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스파뇰이 주포 공격수 하비 푸아도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은근히 이 푸아도 선수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몰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이상 로메로 선수와 측면 수비수 페드로사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루케 바키오 선수가 최근에 6경기 4골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비야의 루케 바키오 선수가 지난 10월달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당시에 이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세비야의 루케 바키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세비야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5승 3무 3패 상당히 다부진 홈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무려 0승 1무 8패 9경기에서 1무 8패로 라리가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이 세비야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파뇰이 제가 역습 한 방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스파뇰이 역습 득점이 4골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는 세비야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세비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된다면 에스파뇰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딱 한 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에스파뇰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특히나 에스파뇰이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데 세비야가 세트피스 득점이 4골 에스파뇰도 5골로 양팀 모두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에스파뇰 쪽 이변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 세비야의 공격수 이삭 로메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선수가 골 결정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연계 능력은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세비야에서 빅찬스 메이킹 큰 기회 만듦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은 공격수이고 기회 창출 역시 3번째로 많은 이삭 로메로이기 때문에 이 로메로 선수가 최전방에서 빠지는 것은 은근히 기회 창출 면에서 세비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르시아라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데 90분당 선방 횟수가 3.6회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에스파뇰의 가르시아 골키퍼이고 득점 차단 부문에서도 3.0골을 차단을 하면서 에스파뇰의 가르시아 골키퍼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은근히 이 가르시아 골키퍼가 지키는 골문이 잘 안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원정 성적 꼴찌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무난한 패배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에스파뇰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하비 푸아도 선수의 한방 현재 세비야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려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세비야의 결장 자원을 고려했을 때 에스파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7번 경기는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네이버 TV 채널이 나오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풀 버전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